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 학산천 생태보건공사가 당초 2년 계획에서 5년이 되도록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산동과 대신동 경계지역 1km가 5년째 거대한 공사장이 되면서 상권 활성화는커녕 폐업하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착공한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현동 철길숲에서 동빈 내항까지 복개된 도로 0.9km를 걷어내고 옛 물길을 복원하는 공사입니다. 당초 완공은 2023년 7월, 살기 좋은 동네를 기대하며 불편을 참아왔던 주민들. 공사가 길어지면서 기대는 불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사장 바로 앞 국밥집, 권리금 1억 원을 포기한 채 7년 장사를 접었습니다. 시키며 가구를 중고로 헐값에 처분하고 폐업 정리 중입니다. 4년째 이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저도 견디다 못해서 지금 폐업을 하는 겁니다. 빚이 1억 지고 지금 폐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업한 점포는 한두 곳이 아닙니다. 줄잡아 20여 점포가 한낮인데도 문이 잠겨 있습니다. 장사가 아예 안 되니까 길에 사람이 다니면 무슨 장사가 되죠. 여기 차로 못 다니죠, 차로. 포항중학교와 포항여고 학생들은 3년 내내 공사장이 된 등하굣길 때문에 고생만 하고 졸업하게 됐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이 막힌 곳도 많습니다. 집 앞 도로를 두고 멀리 돌아가는 팔순의 주민. 발걸음이 힘겹습니다. 시내에 갔다 버릴 때도 없어. 저 나가야 돼. 이래가 너 어디서 하니? 애초 설계할 때 사업 기간을 촉박하게 잡은 게 무리였습니다. 게다가 전신주, 통신 케이블, 가스, 상하수도 관로 등 이설해야 할 매설물이 많아 예상외로 난공사였습니다. 지하 매설물에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파악했는 위치나 그다음에 또 파악되지 않는 부분들도 사업 중에 또 돌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종점부인 동빈 내항 쪽에 또 다른 공사인 도시 침수 예방 사업도 따로 발주돼 이 역시 늦어지고 있습니다. 완공은 1월,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학산천 복원이 끝나면 양학천, 칠성천, 두호천 복원 사업도 시작되는데 첫 사업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앞으로 세 군데 공사 현장은 우리 주민들이 과연 협조도 잘 안 될 뿐더러 행정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겠나. 포항시는 올 상반기에는 완공하겠다는 보도자료를 지난달 27일 냈습니다. 네 번째 공사 기간 연장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2030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공업지역을 동서남북 및 중심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상세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주시 공업지역은 총 32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이 중 약 20제곱킬로미터는 타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12제곱킬로미터가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입니다. 경상북도가 은퇴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출한 K과학자 지원 관련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상임위에서 불명확한 K과학자의 정의와 선정 기준 등으로 유보됐던 조례안인데요. 도의원들은 K과학자 마을이 학자들의 농촌 별장이 되지 않으려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전합니다. 은퇴 과학자들의 주거단지 K과학자 마을이 첫 삽을 떴습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경북 도청 신도시 호민지 일원에 480억 원을 투입해 주택 45세대와 공유 사무실을 지을 예정입니다. 과학자를 비롯한 학자들을 지역으로 섭외해 거주와 연구를 지원하는 건데 이철우 지사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K과학자의 선정 기준과 예산 지원 근거를 정하는 조례안은 그동안 자진 철회와 보류 등의 이유로 두 차례나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기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K과학자의 불명확한 선정, 운영 방식에 대해 적잖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대부분이 과학자들이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별장이 아니거든. 잘못하면 별장에 우려가 있어요. 주소를 안 옮기면. 경상북도는 과학자 한 명당 연구활동비 2천만 원을 비롯해 과학자 지원 비용으로 첫 해 6억 원, 오는 2029년까지 총 9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객관적인 선정 방식, 그리고 선정된 과학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평가가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지사께서 그에 가름할 수 있는, 그에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게 만든 건 역시 그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의 모호성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분을 모셔와도. 기획경제위는 고민 끝에 과학자 선정 기준 등을 보완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관련 위탁 대행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K과학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을 경상북도에 주문했습니다. K과학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명예직이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대형 국책 사업이나 또 기업의 어떤 투자 등 그런 어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운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연구원에 K과학자 전담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오는 하반기 마을에 입주할 과학자 10여 명을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스텍은 내일 3월 14일 세계 수학의 날을 맞아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와 함께 파이데이 특별 강연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3월 14일 3시 14분에 맞춰 체인지업 그라운드 이벤트홀에서 시작하고 대수 기하학, 중력과 양자역학 등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유네스코는 원주를 고안한 프랑스 수학자 자르투를 기념하기 위해 3월 14일을 세계 수학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의 여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 12일 수입분부터 보편 관세가 부과된 건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에 우리나라 같은 대미수출 흑자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대응 소식 김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지난 4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해 각각 10%에서 25%씩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불법 약물 퇴치를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결국 대중국 견제를 위한 것입니다. 불과 8일 만에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과 철강, 그리고 파생 상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전 세계의 철강, 알루미늄 관련 모든 수입품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국 수출량은 이제 줄어들겠지만은 이제 내수를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또 뭐 기회가 될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저가제가 이제 국내로 반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저희도 이제 국가가 정부 쪽에서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나프타를 거쳐 USMCA라는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어 미국 진출이 쉽지 않은 기업들은 특히 물가가 싼 멕시코로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멕시코에 대규모 투자를 한 지역 기업들은 미국 세관의 판단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멕시코 공장에서 양산을 하더라도 그 메인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공정이 들어가는 부품이 한국에서 공급이 되면 한국산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미국 CBP에 이제 먼저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하고. 더 큰 문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한미 FTA를 비롯해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 관세 걱정이 거의 없었던 동맹국들 상당수를 대상으로 미국 무역 적자 해소 차원의 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무역 적자를 이제 유발한 주범들이 어떻게 보면 동맹국들이다라고 해서 멕시코, 캐나다, 뭐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관세 부과 얘기 나오고 있죠. 트럼프의 다음 행보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럼 그동안의 혜택을 부여했던 FTA를 제대로 부여할 수 있게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다. 대구 본부세관은 세미나를 열고 추가 관세를 대비하고 관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기업들에게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주요 이슈는 이제 품목분류인데 품목분류는 국제협약상에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미국 세관도 한국 세관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세관에서는
국제협약상의 품목분류에 관한 판정 방법에 대해서 규정 등에 대해서 수출기업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는 지난해 556억 달러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유 수입부터 중동산 대신 미국산으로 수입선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 혼란 등 쉽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수출 기업으로 전가되면서 지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캐나다의 하이드로퀘벡과 리튬 메탈음극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리튬 메탈음극은 흑연음극과 비교해 에너지 밀도가 10배가량 커서 리튬 메탈음극을 적용하면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연간 2만 6천 톤 규모의 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해 3원계 배터리 성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외동읍 입실 1위 이영훈 이장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주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영훈 이장은 지난 10일 오후 외동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70대 주민이 갑자기 쓰러지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해당 주민은 곧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영훈 이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라며 심폐소생술 교육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기후대응댐 당초 후보지 14곳 가운데 9곳에 대한 추진을 확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예천 용두천댐, 김천 감천댐, 청도 운문천댐 등 경북 3곳을 포함해 9곳에 대한 댐 신규 건설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주민이 반대한 강원 양구 등 4곳을 포함해 지자체가 신청을 철회한 전남 순천 등 5곳을 제외했습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 경북 교수연구자 연대회의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의 파면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을 엄정히 수사해 다시 구속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내란 동조 세력을 청산하는 일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